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고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정말이지 사실상의 가을은 그날이 마지막이었나 보네요. 주말에 침대 시트 갈고 겨울 옷을 꺼내고 블라인드 대신 암막 커튼 달지 말지는 아직 결정 못했고 두꺼운 겨울 이불은 세탁을 맡겼습니다. 대비할 시간을 좀 주고 계절이 바뀌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주말 동안 겨울 준비하느라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아선 감기라도 걸리면 여러모로 골치가 아프고 이번 주 내내 오전이 10도 아래로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환절기 보낼 수 있도록 잘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10월 18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조교찬의 따뜻했던 커피조차도 였습니다. 이희성님, 주말에 겨울옷 샀어요. 겨울 외투는 정말 오랜만에 산 것 같아요. 결혼하고 보니까 내 거보다는 아이들 먼저 생각하게 돼서 그런가 봅니다. 올 겨울은 새 옷 입고 따뜻하게 보내야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살 때 진짜 두꺼운 거 사세요. 그 어중간한 거 사면은 한겨울에 또 좀 후회하고 패딩을 살까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310님, 어제 모처럼 가을 산행 다녀왔습니다. 날이 추워 꼼짝하기 싫었는데 걸으면서 가을 노래도 마음껏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건강 위해서라도 자주 가야겠어요. 가을 산행. 요즘 또 이제 산이 또 한참 아름다워질 시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역지침은 알아서 잘 지키면서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언제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풍경 안에서 지내셨는지, 어떤 생각하셨는지, 어떤 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어떤 게 즐겁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4부로 해서 함께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함께 추천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오늘은 총 30분에게 추첨 통해서 소곱창 로제 떡볶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로제 떡볶이가 정확히 무슨 맛이에요? 나 안 먹어봤어. 밖에서 파스타처럼 약간 느끼한 떡볶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 떡볶이보다도 맛있나? 아무튼 소곱창 로제 떡볶이 이거를 3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너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오늘까지가 청취조사 기간이었어요. 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드리고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때요? 주말 사이에 패딩 옷 꺼내신 분들 굉장히 많던데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겨울 코트 정말 두꺼운 거 오늘도 입고 왔어요. 춥죠. 너무 추워요. 특히나 저는 뚜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타려면 또 길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 낮에는 그래도 이틀 동안 해가 좀 잘 떠가지고 낮에는 좀 괜찮은데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난리 나요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 정말 겨울 같더라고요. 이게 좀 감기약 판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뭐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프랑스 포장 없는 과일 판매입니다. 과일을 포장 없이 판다. 네, 그렇죠. 예. 그런 말인데 네.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또 좀 놀라운 부분도 있고 해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네. 일단 프랑스에서 내년 1월부터 30개 품목의 과일 그리고 채소를 플라스틱 포장 아예 없이 판매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과, 바나나, 오렌지, 가지, 토마토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금지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줄어드는데요. 네. 이게 프랑스에서는 현재 과일이랑 채소의 37%가 포장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치를 함으로써 네. 연간 10억 개
이상의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대요. 아, 10억 개. 네. 근데 이게 사실 프랑스가 우리 이때부터 하겠습니다. 땡땡땡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시행을 한 건데요. 올해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우리도 점점 줄이고 있죠. 이거 금지했고 플라스틱 컵 그리고 종이컵, 식기류, 스티로폼 포장 상자 이런 것들을 금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이거는 저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패스트푸드의 식당 용기도 일회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금지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해요. 패스트푸드 식당 용기로 그러면은 뭘 쓰게 되지? 종이를 쓰게 될까요? 아마 종이가 유력하지 않을까요? 어. 아예 뭐 그냥 손에 들고 가라 혹은 뭐 용기를 들고 와라 이거는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러게요. 왠지 종이로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근데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맞아요. 어때요? 우리나라 과일 포장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일단은 저는 조금 놀라웠던 대목이 프랑스가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과일 채소의 37%가 포장 판매 중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이 대목이 37%면 굉장히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은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마트만 가봐도 대부분의 과일들이 플라스틱 혹은 뭐 비닐 이런 데에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나 잘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이다 뻔하지 않습니까? 네네. 과일 안 사 먹습니다. 예, 근데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마트 갔을 때 보면은 보통 마트에서 그런 식으로 팔지 않나요? 과일 쌓아놓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무게별로 재가지고 저기 백에다가 그 비닐백 얇은 거에다가 담아서 가지 않나요? 포장된 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포장이 미리 돼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마트에서는 보통 이렇게 그냥 가져가지 않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조금 아직은 비율이 꽤 높은 편인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친환경 제품 코너 이런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을 사면은 오히려 그게 환경을 위한 소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과일이나 채소인데 플라스틱 포장 엄청 과도하게 돼 있고. 그렇겠죠. 스티로폼의 랩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러지면 안 되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프랑스에서는 물러지는 과일도 시도를 할 거라고 하니까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럼요. 네. 결과도 나왔는데요. 최근에 뉴욕대 연구진이 연구를 했는데 프탈레이트라는 화학 첨가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프탈레이트라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 첨가제인데요. 각종 PVC 플라스틱 용기는 물론이고 우리가 실제로 쓰는 샴푸, 화장품, 향수 등에도 쓰이는 화학 첨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연구를 보고 조금 섬뜩했던 게 이 프탈레이트를 계속해서 인체에 흡수가 되면은 심하면은 조기 사망까지 이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심할 때. 그렇죠. 심할 때.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근데 우리 보통 뜨거운 거 담을 때도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좀 흡수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플라스틱을 입에 넣을 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로 혹은 화장품 등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에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탈레이트가 포함이 된 화장품들을 쓸 때에는 계속해서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신경을 쓰면서 소비를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인다. 네. 근데 이게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는 이슈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국내의 대부분의 전기 발생을 원자력 발전으로 하고 수출도 다 그 관련 상품으로 하는데 원자력 발전을 거의 다 없애는 그런 정책을 밀고 가는 쪽이 이미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거의 없애는 쪽으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좀 그 놀라운 변화들이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급한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샴푸통 가져가서 덜어서 구입하고 이런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연관된 아이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헤드라인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64년 만에 가장 추운 가을입니다. 정말 춥죠. 이거 혹시 이게 뭐 환경오염에 의한 뭐 기후 변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한 건 아니나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언급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요. 결국은 환경으로 인한 변화다라는 얘기들도 많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일주일 전에 10월 최고 기온. 맞아요. 10월 중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딱 일주일 후에 아침 기온 1도.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 정말 저도 이게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너무 많이 껴입었나? 왜 이렇게 땀이 나지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꽤 더웠었는데 네. 갑자기 겨울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64년 만에 기록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이제 진짜 겨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절대 아니고 웅디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월 5일에는 21.7도였는데요. 네. 이게 서울 기준으로 최저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67년 만에 가장 추운 가을이다. 그렇습니다. 야, 어마어마하군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기압 때문인데요. 이제 기압 배치가 찬 공기를 극단적으로 일단 끌고 온 특수한 기압이 있기도 했고 지표면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흔하게 생기는 일은 아닌데 네. 이 지표면에서 고기압이 왼쪽에 배치되고 그리고 저기압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면 이 두 개의 기압이 힘이 합쳐져서 아래쪽에 위치한 지표면에 극단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딱 요 모양에 처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쪽에 차가운 공기 영향을 받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깨끗하구나 일단. 그렇죠. 예. 공기는 확실히 깨끗해요. 예, 저기 저기 뭐야 우리 시베리아 기단 쪽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춥긴 한데 맞아요. 깨끗하긴 무지하게 깨끗합니다. 확실히 공기 앞에 시야가 굉장히 깨끗한데 이런 예. 느낌이 좀 확실히 있어요. 예, 그 왼쪽에서만 안 오면은 예, 그 위쪽에서 오는 거는 네. 괜찮습니다. 그쪽만 예. 아니면은 그쪽은 괜찮더라고요. 예, 미세먼지는 네. 괜찮습니다. 춥긴 추운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춥다고 합니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은 빠른 속도로 기압이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이한 기압의 모양에서 금방 벗어날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이게 사실은 이 기압이 바뀌는 게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뭐 하루 만에 거쳐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10월 하순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순이 되면 또 추워지잖아요. 10월 하순이면 원래 이제 추워질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년 기온으로 돌아온다라는 기사를 보니까 그냥 계속 춥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10월 하순에 가서 평년 기온 회복한다라는 건 그렇죠. 그냥 지금부터 계속 춥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올겨울 계속 이대로 가을 끝난 거네.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20일에 다시 한번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고작 이틀 뒤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단단하게 입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자, 오늘의 애지중지 퀴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퀴즈. 프랑스에서 내년 1월부터 과일과 채소를 이것 없이 포장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하죠.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종이, 2번 유리, 3번 플라스틱.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5분에게 소곱창 로제 떡볶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내일 볼게요. 내일 뵐게요. 내일 뵐게요. 자, 김종서의 플라스틱 신드롬 들으면서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허지용 쇼. 첫 곡부터 끝내주네요. 김윤희님이 청해주신 노고지리의 찻잔 듣고 왔습니다. 김윤희님이 웅디 저는 얼주가였는데요. 나이 40이 되고 찬바람을 맞으니까 따끈하고 든든한 대추탕이 마시고 싶네요. 대추차 말고요. 걸쭉한 대추탕이어야 돼요. 대추탕이 저렇게 생긴 거구나.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저 정도면 그냥 비빔밥 아닌가요? 대추 원액에 밥을 비빈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요. 자, 우리 애지중지 퀴즈 정답자 발표해드려야죠. 답은 3번 플라스틱이었고요. 간혁진님, 김용국님, 외9945님, 배숙님, 길시연님께 소곱창 로제 떡볶이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직 당첨 못 되신 분들도 아쉬워 마시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무법지대 하는 날이죠. 오늘은 김주혁, 엄정화 주연의 2004년도 작품 영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홍반장이라고 많이 부르는 영화죠. 어제 끝난 화제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원작이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평론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동네가 외진 곳이라 싼 편이긴 한데 그 치과 자를 만한 잘한지는 없는데. 그 돈이 제가 기계 임대하고 남은 제 전 재산이에요. 저 이 돈으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시집도 못 가요. 저 홍반장한테 한번 가봐. 할머니! 그 딸내미한테 전화 자주 오죠? 어제 태하고 통화했어. 네, 갈게요. 홍 반장이 그렇게 하래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냥 놀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 그리고 옥탑방까지 세트로 나가고 동네에 치과 하나 생기면 좋잖아요. 어이 거기! 어서 계약해. 복비 줘야 할 거 아니야 복비. 아이 참 국내 최저가다. 난 무슨 일이든 일당으로 계산하거든. 일당 5만 원, 반나절 2만 5천 원, 아줌마 12,500원, 언니 12,500원, 합계 2만 5천 원. 너 도라이버 가지고 까불다가 내가 찍은 짱짜리 해골 빠꾸 났었잖아. 그래 여기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그래 이 양반이?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저 친구 좀 봐. 고등학교 때 홍반장한테 맞아가지고. 그때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었죠. 맞아. 야 그거 지갑 꺼내려다가 잠깐 스친 거야. 너 근데 참 이상하다. 제가 네 애인이라도 되냐? 그래 내 애인이다. 아유, 그리운 목소리가 나오네요. 자,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 김주혁, 엄정화 주연의 2004년도 작품 12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홍반장 만나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만은 네, 오늘은 평론가, 네.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너몽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났는데요. 신유진 변호사님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제가 눈을 인별그램에 예. 저희가 이제 영화 포스터 따라잡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반장 영화 포스터에 보시면은 엄정화 씨의 모습을 제 나름대로 해석한 모습으로 오늘 허지웅 쇼를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엄정화 씨 모습을 재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포스터에 나오는 포스터에 나오는 포스터에 모습을.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이게 매번 이렇게 우리 허지웅 씨 인별그램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참 감사한데 아니 근데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아니, 변호사님이 오시면 변호사님으로 오셨다가 한 15분 정도 사라지세요. 그랬다가 아니 무슨 디즈니 공주처럼 옷을 입으시면 어떡해요? 여기 머리를 묶어주면 딱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석한 모습입니다. 아이고.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 김지연님이 변호사님 무슨 일 눈을 못 떼겠어요. 전 눈을 못 마주치겠는데. 황명신님, 어머나 변호사님 오늘 너무 이쁘시다. 정용경님, 어머 변호사님 파티 가시는 줄. 이게 여자에 대한 리뷰는 여자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조금 민망합니다, 선생님. 우리 변호사님. 그래서 요 이제 홍반장도 네. 귀여운 척하고 예쁜 척하는 네. 치과 의사 윤혜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짜증나 진짜. 네. 니네 별로 돌아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영화 소개 앞서가지고 애장품 당첨자를 뽑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두 분이 마지막이네요. 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다른 분들은 애장품 다 이제 네, 당첨 맞습니다. 찾아가지고 네네. 다 돌아갔고요. 두 분의 애장품 뭐였죠? 저의 애장품은 저희 집과 같은 향기를 공유하는 향초였는데요. 향초. 향초가 좀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전기향초. 전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전기는 따로 사셔야 돼요. 그래요? 별도 구매. 요즘 전기로 많이 합니다. 예, 워머 많이 사용하는데요. 워머. 네. 근데 이제 참여가 더 폭발적인 줄 기대했다가 아니 우리 허지웅 쇼 인별그램에 지금 몇 %입니까 우리 네. 허지웅 쇼 인별그램이 허지웅 씨의 우리 웅디의 인별그램에 몇 %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웅디는 30만인데 왜 우리 허지웅 쇼 인별그램은 4,000대 넘어오고 있는지. 제가 또 이게 보니까 그 라디오 쇼 개별 인별그램 중에서는 또 이제 그 회원 뭐라 팔로우 수 중에서는 뭐도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죠. 저도 그래서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방송한 지에 비해서 그리고 오전 때 시간에 비해서는 인별그램 숫자가 굉장히 탄탄하다. 늘어나네. 굉장히 탄탄하다. 그렇죠. 네. 또 이제 오후로 옮겼으니까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럼요. 해보자고 우리 변호사님이 네. 또 이제 열심히 많은 걸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의 애장품은 이제 그 허영만 화백이 맞아요. 참여했던 이제 타짜인데요. 그 네. 타짜 중에서도 4부 벨제부베 노래. 그러니까 이제 향후 영화로 나올 그렇죠. 예. 6권짜리. 네. 로 준비했죠. 작가 사인본. 작가 사인본이 있지만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인쇄 작가 프린트돼 사인 인쇄본.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부터 네. 당첨자분 그 사연이랑 네. 아이디 좀 발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뽑은 사연자분은 네. 야 누구
네, 먼저 아이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EJ 킴인데요. EJ 킴님. 네. 네, 이분이 허지웅 씨로 태교를 하셨대요. 허지웅 씨로 태교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래서 오전 방송할 때는 되게 오. 잔인한 사건 전혀 안 했거든요. 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다행입니다. 태교를 하시고 네. 태어난 딸이 벌써 15개월이 됐고요. 와. 이야. 출산하고 복직까지 하셔가지고 네. 지금 퇴근길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씨와 네. 함께 오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분 진짜 우리 계속 함께해요. 네, 예, 퇴근길. 너무 좋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분이 당첨자신 거죠?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허나운 평론가는 네, 저는요 아이디 음. 민지 1122님, 민지 1122님 사연을 좀 사연을 읽어주세요. 소개해드리면 신랑분께서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어.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웹툰만 보시는데 그래서 그 좀 신청하신 분께서 예전 추억 속의 만화책을 그리워하는 남편을 위해서 예, 저의 애장품을 좀 선물해 주시고 싶다고 하시면서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분이 이렇게 신청 남기면서요 본인만 남긴 게 아니라 친구분 4분을 와. 네, 같이 소환해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네. 소환이 중요한데. 그렇죠. 애절하다, 애절하다.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허지웅 씨 다 같이 들어요. 오. 라고 해주셨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예, 민지 1122님께 저희 타짜 6권짜리 아. 만화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애장품 대방출 이벤트는 네. 막을 내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지웅 씨와 인별그램에 들어오시면은 네. 그때 이벤트 하잖아요. 우리가 뭐 맞아요. 치킨 데이다, 뭐 도시락 데이다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제일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아마 떡볶이 데이로 네. 예, 올라갔을 거예요. 떡볶이 데이. 소곱창 로제 떡볶이. 그래서 네. 소곱창 로제 떡볶이라는데 저는 로제 떡볶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네. 감이 잘 안 오는 거야. 아, 네네네. 근데 요 앞에 손희애 씨가 그렇죠. 예. 그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맛있다고. 예. 그 말씀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투덜거리면서 어떻게 그걸 안 먹어봤냐고. 어때요? 두 분 뭐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네네. 아 그래? 왜 안 이게 먹어봤지? 매콤한데 예. 또 이렇게 여성들이 원하는 그 그렇죠. 감성을 추가했다고 할까요? 아 감성이요. 네, 아, 로제 감성 떡볶이. 맛이구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영화 너무 길어요. 네. 네. 한 번만 딱 읽고 다음부터는 홍반장이라고 할게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자 제목이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가 발표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제목을 어떻게 지면 안에 다 담을 수 있느냐. 아하. 예, 특히 그 신문 지면에서는 영화 리뷰하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 박스 기사가 많은데 그쵸, 박스 예. 기사에 이 제목 다 쓰면은 그러니까 예. 원고지 한 매가 200자잖아요. 네. 근데 이 제목 같은 경우는 200자의 10분의 1이 넘어가잖아요. 26글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긴데. 그러면서 이제 홍반장으로 이제 줄여서 부르는 작품이 됐고 한국 영화 중에서 제목으로는 제일 길 거예요. 그렇죠. 네. 가장 길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제목만으로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었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제목의 영화다. 네. 자 어제 끝났어요. 갯마을 차차차. 갯마을 차차차의 원작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게 저도 갯마을 차차차가 좀 초반에 방영할 때 네.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OTT 서비스에 동시 방영을 하면서 네, 무려 그렇죠. 글로벌 순위에서 10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는요 네. 무려 12.7% 시청률을 그렇죠. 기록했는데요. 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맞아요. 정말 저도 사실은 그 영화를 패러디한 것이고 우리가 네네. 다 아는 뭐 로맨틱 코미디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 편을 친구가 하도 이제 원해서 한 편을 봤는데 네네. 우리 이 영화를 하잖아요, 홍반장. 네. 이 영화를 하면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드라마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렇죠. 이 김주혁 씨가 연기한 홍반장이 너무나 사실 매력적인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보고 싶은데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로 제가 네. 넘어가서 드라마까지 다 봤거든요. 네, 드라마까지 다 봤습니다, 정말. 너무 달달하더라고요. 달달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지 그냥 뭐 그런 로맨틱 코미디로만 하면은 거기서 그쳤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해변 마을에 네네. 잔잔한 일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남녀가 되게 이렇게 이 남자는 되게 무심한 남자거든요. 네. 그렇죠. 막 여자가 예쁜 척하면은 바로 짜증나 이렇게 응수하면서 예. 짜증나 그러면서도 해줄 건 다 해줘요. 아, 다 해줘요. 챙겨줘요. 다 해줘요. 네, 그렇죠. 그 배려가 되게 무심한 배려가 있는데 그 배려가 되게 여심을 심쿵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군요. 있죠.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잔잔함 속에서 이렇게 달달함이 네네. 달달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좀 드라마로 오랫동안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이게 예. 영화로 개봉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전국 관객 18만 명이니까 네. 성공한 작품은 아니었어요. 흥행도. 네, 네. 근데 오히려 그 드라마로 만들면서 더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작품을 다시 만들 때 어떻게 할 수 있나에 대한 좋은 예시를 보여준 게 또 홍반장과 갯마을 차차차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갯마을 차차차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에 약간 다소 가려진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글로벌 순위 10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네요. 네. 예, 계속 10위권 안에 있었고 한국에선 계속 1위였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최근에 흥행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뭐 좀 폭력이 들어있다거나 네. 좀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은데 네. 홍반장도 그렇고 갯마을 차차차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네. 그 인물들이 주인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 전부에게 사연이 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주는 굉장히 좀 아까 그 신윤준 변호사님께서는 잔잔함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또 굉장히 좀 친숙하고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다가오잖아요. 또 그런 면들이 또 새롭게 또 세계 관객들에게는 한국 드라마가 이런 그 작품도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드라마가 단지 여성 관객만 여성 시청자들에게만 겨냥한 게 아니고 네. 많은 남성들이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이 드라마가 매우 인기였다고 해요. 왜요? 그래서 그 인기의 지점은 제가 분석하려고 했으나 네. 아무래도 여주인공 신민아 씨의 신민아 씨 상큼함이 때문에. 아니었을까. 네, 신민아 씨 때문에. 하긴 뭐 그렇겠죠. 네, 예. 너무 상큼합니다. 그래서 웅디 반응이 뭐 하긴 그렇겠죠. 신민아 씨도 아무나도 보는 거지 뭐.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영화 속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네네. 해외에서 요즘에 이제 그 소위 K 콘텐츠라고 하는 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쵸. 관련 기사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내용 보다 보니까 네.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인으로 뭐 이 누드나 쓸데없는 네. 누드나 성애 장면이 없다. 예, 이거를 꼽기도 했었던데 네네네. 외국에서. 근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참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 콘텐츠 특성이 이게 정치 사회 문화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폭력이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대단한 어떤 신체 훼손이나 혹은 진짜 폭력 말 그대로 네네네. 폭력적인 상황이나 폭력적인 정서 같은 거에는 진짜 관대하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 영화나 그렇죠. 드라마나 심의나 다 관대한데 대신에 이 성애 장면에는 네네.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하죠. 예. 네. 그게 우리나라 전반의 어떤 그 문화적인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이제 장점으로 네네네.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참 그 신선하기도 하면서 그렇죠. 또 약간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내부의 시선과 외부의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보통 보게 되면 이제 홍반장이 이제 새로운 어떤 느낌인 거죠. 그래요. 자, 홍반장 이야기 우리 3부에서 나머지 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화 홍반장 원작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가 갯마을 차차차인데요. 영화 속 엄정화 배우가 치과 의사 윤혜진 역할을 맡았다면은 드라마 속에서 윤혜진 역할로 나왔던 이 배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방금 얘기 나왔네요. 근데. 보기 드립니다. 1번 신민아, 2번 차청화, 3번 신신혜. 힌트? 정말 상큼함이 터진다. 상큼함이 터진다. 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주혁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되기 싫어. 두식 씨랑 나랑은 이제 친구도 뭐도 아니니까 술 한잔 생각나도 힘든 일 생겨도 심심하고 외로워도 죽도록 아파도 절대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말 하려고 왔어. 우리 술 한잔 하자. 네가 불쑥 찾아와서 술 한잔 먹고 싶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 그래서 다시 오면 마시려고 준비해뒀는데 가고 싶지 않게끔 해주고 싶어서 네가 좋아하는 걸 준비해주고 싶어. 혜진아, 너하고 술 한잔 할 수 있을까? 언제든지. 아우 괜히 마음이 좀 쓸쓸해진다. 그러네요. 예, 네. 김주영님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쓸쓸해집니다. 자, 오늘 강석범 감독이 연출한 2004년도 작품 영화 홍반장 살펴보고 있고요. 앞에서 홍반장을 원작으로 해서 네네. 만들어진 그리고 최근에 크게 흥행했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는 근데 어제 마지막 회에서 광고를 엄청 때려보았다면서요? 그 드라마 잘 하다가 왜 마지막에 광고를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왜 그러나 모르겠네. 그러게요. 원래 드라마가 마지막으로 갈 때 예. PPL을 좀 이렇게 때려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어제 그냥 제가 커뮤니티 어디 가는 데마다 나 그냥 뭐 하도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대충 분위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지막 편에 그랬을까? 자, 홍반장. 네. 갯마을 차차차는 촬영지가 포항이었는데요. 네. 홍반장은 어디였습니까? 홍반장은 이제 제주도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장소 관련해 가지고 바다 쪽이 많으니까 이제 출연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생선 요리를 굉장히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육류도 좀 먹고 싶다 할 정도로 있었는데 예. 사실은 그 갯마을 차차차 같은 경우도 이 풍경이 주는 그런 좀 안락의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다가 주는 그 배경을 홍반장 때부터 굉장히 좀 잘 살렸던 거죠. 아, 그래요. 네. 제주도에서 찍었구나. 네, 제주도에서 찍었죠. 제주도에 생선 말고 돼지고기도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생선만 먹었을까? 자, 영화 속의 기억에 남는 대사들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이 홍반장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틱틱거리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뜨진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시종일관 치과의사 이제 엄정화 씨가 뭐라고 말만 하면은 짜증나 진짜 짜증을 냅니다. 네. 짜증나 진짜. 네. 근데 그게 너무 오히려 나중에 이제 반전 매력으로 다가와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 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극 중에 그 윤혜진, 그러니까 엄정화 배우가 연기한 윤혜진하고 또 이제 김주혁 배우가 연기한 홍반장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엄정화가 갑자기 혼자 극 중에서 이 얘기하면 웃을 것 같은데 웃지 마라고 하면서 자기는 예전부터 이렇게 좀 내가 지구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와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라고 하니까 예. 그때 이제 김주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서 너희 별로 돌아가. 지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아까 신희지 변호사님 들어오시는 거 보고 신희지 변호사 아니야. 신희지 변호사님 우리 제작진 힘들게 하지 말고 어서 너희 별로 돌아가. 법조계로 돌아가. 네, 그 대사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사들이 위트가 있는데 이 정도면 영화 미처 안 보신 분들 아까 이제 영화가 흥행 기록이 딱히 좋지는 않았으니까 그쵸. 드라마 보신 분들은 많아도 영화 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 짧게 줄거리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줄거리 짧게 그래도 말씀드리고 가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네. 엄정화 배우가 연기한 혜진이라는 인물은요. 네. 원래 서울에서 그 병원에 이제 의사로 근무하는데 네. 너무 상사들이 이제 안 좋게 쪼니까 사직서를 내고요. 풍경이 좋은 지방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치과를 개업합니다. 근데 개업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장소를 알아보러 가던 물건을 사러 가던 김주혁 배우가 연기한 홍반장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진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매력은 있는데 혜진에게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틱틱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 예. 그래서 혜진이 먼저 홍반장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홍반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끝내 홍반장이 혜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둘의 사랑이 연결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영화가 흥행을 안 했다기에는 네네. 홍반장 자체가 되게 뭔가 어떤 관용어처럼 쓰일 네네. 정도로 이 내용은 되게 많이 그쵸. 알려졌는데 네.
진짜 뭐 네가 네 동네 홍반장이야? 뭐 네. 진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정치권에서 약간 인용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홍씨 맞아요.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네. 그 참 이 영화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예.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예. 제목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네. 영화의 내용보다는 제목이 훨씬 더 오랫동안 뇌리에 남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만 지금 영화 요번에 혹시 두 분 다 새로 보셨나요? 전 다시 봤죠. 당연히 다시 봤고 예, 저도 이제 갯마을 다시 봤죠. 차차차까지 이 영화를 위해서 좀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비교하느라고 좀 봤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생략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치과 의사가 아무래도 여기 이 시골에 내려와서 갑자기 개원을 한다는 게 조금 개연성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사연을 넣습니다. 네네. 왜 이 마을이어야 했는지 이런 사연이 들어가고 또 이제 홍반장이 그 영화 속에서도 뭐 3년간이라든지 5년간 뭐 과거 속에 행적이 없다라고만 나와요. 영화에서는. 네. 그런데 만능이거든요. 심지어 골프도 잘 칩니다. 네, 골프도 잘 바둑도 잘 쳐요. 두고. 바둑 뭐 기본이고요. 네. 못하는 게 없어요. 자격증은 다 갖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런 설명도 좀 나와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5년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었다가 요 마을에 다시 와서 이제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됐고 왜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멋있는 여자를 이 여자가 자기를 좋다고 하는데 네. 단숨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서 그쵸. 디테일을 잘 살렸다. 그래서 이 영화를 더 돋보이게 하는 거지. 영화가 결코 이 드라마에 비해서 뭐 떨어진다.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돋보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김지혁 배우가 더 그립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 오늘 있죠. 변호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또 비교 분석까지. 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우리 정대훈님이 변호사님이 코너 준비하는 거 보면은 변호 업무도 잘 보실 것 같아서요. 일 생기면 전화 드리려고요. 변호 업무 안 보시고 저것만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개마을 차차차 16회를 보느라고 일주일 동안. 요즘 TV 보니까 뭐 할 때 다들 정치인들 국감하거나 네. 할 때 국회에서거나 국감할 때나 피켓 들고 하잖아요. 사진 찍힐 네. 때 이렇게 하기 좋게 피켓 하나 들고 하세요. 이 변호사 업무 이쪽으로 연락달라고. 이 많은 분들이 네. 그 우리 변호사님이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정말 일을 잠을 맡기고 싶다. 줄여가면서 허지웅 쇼를 이렇게 준비를 아니 합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잖아요. 예. 그럼 인별그램에 알림이 엄청 와 있어요. 그래서 뭐지라고 보면 네. 하나하나 댓글에 또 신윤진 변호사님이 다 댓글 달아주고 계세요. 변호사님 진짜 네. 그저 빛. 허지웅 쇼 지킴이. 그저 빛이에요. 그저 빛이에요. 허지웅 쇼 지킴입니다. 네. 어때요 우리 저기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다시 보셨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당시에 봤을 때보다 음. 지금 보니까 음. 이게 왜 드라마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왜?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은 그렇게 분석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 영화에서 미처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지 못한 그쵸, 그 부분들, 네네. 그냥 얼머부려진 그런 네네.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서 그런 게 네네. 참 좋았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여기 보게 되면 홍반장이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하고 또 친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하는데 네. 영화에서는 동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연 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사연을 부여한다면 그것이 드라마로 길이로 확장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드라마를 보면 그 인물들 하나하나마다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카페를 하다가 또 성공하는 그런 사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 이제 드라마에서 봤을 때 주인공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연이 부여되는구나.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걸 꽉 채워줄 수 있는 거는 네. 그 영화에서 노래가 이제 두 곡이 굉장히 중요하게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좀 전에 이제 김지혁 배우가 불렀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네, 네, 네. 그 노래가 가사가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라고 하면서 그 치과 의사가 이 방에 직접 방문을 했고 네. 또 우연치 않게 거기서 이제 잠도 자고 하고 하는데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지만 나는 너를 잊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예. 이 노래에서 절절하게 나와요. 그쵸. 절절하게 그래요.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둘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대 내 품에 이재열 씨 그 노래가 왜 웃으시죠? 아니 우연치 않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우연일지 그게 어떤 우연일지 지금 술을 마시고 와인을 굉장히 몹쓸 좋아해서. 우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예. 기절을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우연인 것 같아서 네. 잠시 잠깐 웃어 괜히 머릿속에 못된 상상하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강석범 감독 네네. 이 영화가 데뷔작이었어요. 데뷔작이었고요. 네. 이 작품, 그러니까 홍반장을 쓰게 된 그런 배경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2002년에 한국에 튜브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배두나 배우, 김석훈 배우가 나오고 지하철 액션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거기 스텝이었는데 현장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그 현장에서 강석범 감독이 이 홍반장의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장이 싫었던 거야. 그 그건 튜브 현장이 모르겠습니다. 싫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한적한 네. 바닷가 마을을 무대로 하는 이야기를 쓴 거지. 그렇죠.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은. 그런 환경에서 딱 나온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 영화가 호평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캐릭터가 확실하잖아요. 아. 그 캐릭터가 매력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그 관객들이 몰입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홍반장이라는 그 매력 만점의 캐릭터를 네. 또 김주혁 배우가 연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김주혁 배우가 그 전에 이제 싱글즈라는 작품도 있었고 네. 이제 일종의 대세 배우처럼 막 떠오르던 시기였는데 네. 홍반장에서는 엄정화 배우와 함께 딱 투톱을 맡았잖아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이거 다음에 해바라기 찍으셨죠? 네, 강석범 감독. 네. 해바라기 한국 조폭물의 계보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꼭 그렇게 나 가져가야만 했냐? 야, 내가 진짜 그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흥미로운 게 강석범 예. 감독이 홍반장 만들면서 아 자신은 이렇게 좀 잔잔한 취향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네. 흥행에 썩 재미를 보질 못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당시 해바라기 같은 그런 좀 조폭 일종의 조폭물이잖아요. 그런 게 흥행에 성공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다시 기반을 좀 마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김주혁 배우. 네. 김주혁 배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노동환님께서 네네네. 청취자 노동환님이 저 홍반장 영화에서요 그 조명팀 막내로 일했었어요. 아유 그때가 그립네요. 정아 누나가 저 기억이나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네. 근데 우리 정아 누님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기억력도 좋으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해가지고 네네네.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용경님은 이렇게 쌀쌀한 날에는 마음 따뜻하고 웃음이 따뜻했던 김주혁 배우가 더 그립네요 그렇죠. 해주셨고 김선정님은 이 영화 20살에 영화관에서 보고요. 김주영님 너무 좋아했었는데 보고프네요 해주셨거든요. 자, 영화 속의 김주혁 배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주혁 배우.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김주혁 배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맨스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또 뒤로 갈수록 또 뭐 공조라는 작품에서 악역으로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그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갔던 그런 배우로 또 기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 홍반장이 네. 홍반장 개봉일이 네. 맞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일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2004년. 그러면 영화가 흥행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이거 맞아요. 나라가 그때 크게 아주 큰 소용돌이에 빠진 그렇죠. 날이었는데 그랬군요. 제가 왜 흥행이 안 됐을까를 그러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왜 흥행이 안 됐을까? 네, 그때 그런 사태가 있었고 또 태극기 휘날리며 예. 어쨌든 그 영화가 너무 이제 폭발적이다 보니까 쏠림 현상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개봉관을 많이 잡지 못할 수밖에 없고 화제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흥행 때문에 그러니까 태극기 날리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그 뒤쪽으로 밀리다가 정작 개봉일에는 또 이제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사건이 네. 터지고 네. 이랬군요. 아이고. 그래요. 영화 속에서 김주혁 씨 굉장히 좀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영화 전에가 이제 Say Yes. Say Yes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일찍이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니까. Say Yes보다는 이후에 무슨 지금 말한 것처럼 멜로물 싱글즈 같은 작품 그렇죠. 통해 가지고 거기서 또 엄정화 배우하고 같이 출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홍반장에서는 완전히 대세처럼 이렇게 이어갔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늘 다양한 걸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Say Yes에서의 그 어떤 굉장히 좀 어둡고 쫓기는 인물이었는데 쫓기는 인물에서 네. 나중에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이제
그 좀 변모해가는 그쵸. 예 희한한 네. 어떤 캐릭터를 연기를 하긴 했었고 CS에서 김주혁 배우가 했던 인터뷰가 꽤 유명해서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때 유명한 게 있어요? 박중훈 배우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박중훈 배우가 워낙에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가니까 김주혁 배우가 신인이고 그래서 주변에서 너 박중훈 배우하고 에너지 맞붙어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김주혁 배우가 인터뷰한 걸 보면 아니 그걸 왜 이겨야 돼? 사실은 함께하는 그런 배우들인데 합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어떻게 임하는지가 그런 인터뷰를 좀 잘 드러나니까 아까 네. 이렇게 좀 여기서 그 당시에 막내로 일했다고 스태프분들이 말씀 주시잖아요. 아마 그런 현장 분위기가 거기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그래요. 아, 엄정화 씨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엄정화 씨는 뭐 한국의 마돈나라는 수식 하면은 딱 이렇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뭐 이 가요계뿐만 아니라 이 연기 면에서도 계속 성공시켰죠. 그리고 가요계에서는 저는 제일 기억나는 노래가 이제 페스티벌이었는데 그때 모습이 또 제 지금 모습과 좀 비슷한. 그래요? 네? 정말 꼭 닮았네요. 그런데 최근 영화 저희도 오케이 마담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마담에서 액션 씬까지 예. 정말 이거를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맞아요. 와, 이 엄정화 배우야말로 예. 이 뭐 아이돌에서부터 네, 지금 그렇지, 뭐 그렇지. 배우와 가수를 이제 표방하는 모든 여자 배우 중에서는 예. 가장 롤 모델 1위. 그렇지. 부동의 1위다. 그렇지. 엄정화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맞아요. 네, 다들 그러고 있어요. 저도 아. 엄정화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맞아, 변호사님 본인의 바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변호사인데 네. 알겠습니다. 엄정화 그 배우가 예. 그 홍반장을 할 때 그 당시에 맞춰가지고 예. 자신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예. 당시 앨범의 타이틀롤이 뭐였냐면 예. 셀프 컨트롤이었어요. 셀프 컨트롤. 예,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이 관객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무엇일까를 이제 자신이 이제 기준을 잡고서는 예, 출연을 하고 또 음악도 그렇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던 게 당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홍반장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당시 앨범 타이틀도 뭔가 자신의 본인의 의지를 굉장히 좀 잘 드러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여기서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그쵸. 먼저 고백해요. 나 맞아요. 홍반장 좋아해. 어, 홍반장 우리 사귀어 볼까? 그렇죠.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맞아요. 그래서 차이죠. 그래요. 자, 홍반장 살펴보고 있는데, 야, 법률 쟁점 알아볼 시간 1분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2분 30초. 2분 30초 괜찮네요. 영화에서도 네. 이 엄정화 윤혜진 치과의사가 강제추행을 당하는데 네. 이거 증거 없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오히려 무고다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강제추행범이 난동을 핍니다. 그래서 영화 이제, 속에서. 네, 영화 네네. 속에서. 그런데 이때 홍 반장이 딱 나타나서 CCTV 증거물을 들이밉니다. 야, 요즘 CCTV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예. 최근에 이 CCTV로 이 범죄자를 특정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이 9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가 있는데요. 갑자기 아이돌 그룹이? 네, 어. 이 아이돌 그룹의 숙소, 그러니까 사옥에 있었는데요. 예. 이 사옥이 출입 보안 시설이 매우 철저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직원이 출입할 때 쓱 따라 들어가서 누가? 어떤 모 여성이 뭐 20대 모 여성이 따라 들어가서 예. 이 크래비티 이 멤버 한 명을 이제 강제추행한 걸로 지금 진술을 했고 그래서 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이제 이 CCTV가 증거로 제출이 다 됐다. 그리고 이 지금 소속사에서는 선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엄정하게 처벌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져 있습니다. 네. CCTV에 얼굴 같은 게 다 나온 건가요? 그렇죠. CCTV가 지금 다 잘 되어 있는데 예. 너무 대범하게 그냥 몰래 슬쩍 들어가서 물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보고만 몰래 다시 나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네. 아무래도 평소 자신이 이제 너무나 팬이다 보니까 뭐 어떤 신체적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동의받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뭐 새로운 일이라기보다는 예전에 네. 이제 뭐 H.O.T나 잭스키스나 그렇죠. 이런 분들 이제 활동할 때도 사생팬.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뭐 이제
일일이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기 못할 정도로 심한 일들도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벌어지고 있군요. 네. 이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CCTV에 네. 얼굴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 누가 보더라도 네. 그 정도만 나오면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물론입니다. 그게 어차피 정황 증거기 때문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얼굴이 똑똑히 나와도 정황 증거예요. 네, 정황 증거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신체를 터치하는 장면이 바로 CCTV에 그렇지. 녹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그 피해자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 일관된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깔끔하네요. 네. 무법지대 오늘 강석범 감독의 2004년도 작품 영화 홍반장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1번 신민아였습니다. 자, 당첨자 신유진님. 오, 신유진님이에요? 이름이 신유진님이에요. 이럴 수가. 신유진님, 홍성민님 두 분인가요? 예. 나머지 분들은 또 예, 우리- 나머지 분들은 네. 우리 선곡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신유진님, 홍성민님 외에 총 5분입니다. 소곱창 이름이 로제 같으시다니. 떡볶이, 네. 소곱창 로제 떡볶이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지숙님이 갯마을 차차차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OST 중에 카드가든 노래가 있는데 달달하고 너무 좋아요 해주시면서 카드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신청해 주셨네요. 자, 이 곡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을 웃고 울게 만든 하루 풍경 공유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 함께 나누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3642님, 아침에 너무 추워서 경량 패딩 입고 출근했는데 주머니에 5만 원권 한 장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행복해서 오늘은 그 돈으로 가족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호빵 가득 사야겠어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합니다. 어쨌든 내 옷 안에 있던 돈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총량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내 옷 어딘가에 넣어놨던 거를 나중에 발견했을 때 이 쾌감. 이건 참 그 종이가 만져질 때의 쾌감. 근데 꺼냈는데 명함일 때의 절망감. 막 이렇게 해진 명함. 종이여야 되는데. 종이 지폐. 그래요. 3642님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기분 좋으신 김에 소곱창 로제 떡볶이까지 들고 가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6305님, 웅디, 저 사랑니 2개를 한꺼번에 뽑다가 정말 천국 받습니다. 내일까지 죽만 먹으라는데 배고픈 건 둘째 치고요. 문제는 아직 2개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살 떨립니다. 그 냄새, 그 소리 살려주세요. 사랑니 빼는 건 많이 아픈가요? 저는 이게 사랑니 4개가 다 그냥 원래 이빨 나듯이 잘 나가지고 하나도 안 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연예인들 보면은 생리 뽑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니 잘못 난 사람들은 또 뽑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아픈가? 이거 잘 몰라요 저는. 근데 많이 아프니까 6395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거 많이 아프구나. 이거 근데 보내드려도 드실 수 있나? 일단 가족분들 드세요. 소곱창 로제 떡볶이 보내드릴게요. 3308님, 웅디 가을 좀 찾아주세요. 추워도 너무 춥잖아요. 내복까지 입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때이른 겨울 날씨에 현장에서 일하기 진짜 힘드네요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약간 엄두가 안 나는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은 이게 한참 추울 때 되면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엄두가 안 나는 이런 건데
내복 한 개 입어서 추면 2장 입으시고요. 막상 또 이게 한겨울 되면은 또 마음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예, 3308님 건강하셔야 돼요. 예,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경철님, 아유 겨울이 다시 오네요. 시원한 겨울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전 땀이 진짜 많아요. 여름을 안 좋아합니다. 겨울아 반갑다.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자, 조명석님이 청해주신 박성신의 한 번만 더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아내가 드라마를 볼 때마다 여주인공이 예쁘다고 부러워하길래요. 아유, 당신이 훨씬 더 예뻐 라면서 늘 말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딱 한 번 여주인공 참 예쁘지 라고 한 걸 아내가 들은 겁니다. 그 후로 아내가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진짜 딱 한 번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설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설마. 에이, 그래요. 정말 그것 때문인 것 같으면은 예, 그럼 배우도 예쁘고 예, 우리 와이프도 예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누가 한 명은 꼭 못생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 어렵군요. 임계춘님, 지금 사무실에 귤 향기가 가득해요. 제주가 고향인 동료 부모님께서 사무실 식구들과 함께 먹으라면서 귤 2박스를 보내주셨거든요. 아직 초록색을 띤 귤인데 아유 근데도 새콤하니 맛있네요. 귤 껍질이 한쪽에 수북히 쌓여가는 밤입니다. 아이고 날 추울 때 날 추운 밤에 귤 껍질 이렇게 한쪽에 수북히 쌓여가는 그런 밤. 기억에 많이 남는 밤이죠. 예, 희한하게 그런 풍경들이 좀 기억이 오래 가요. 별거 아닌데 왜 그럴까? 선물 보내드릴게요. 최은지님, 웅디 많이 추워졌어요. 친정 부모님이 정읍 인근의 입앞면이라는 곳에서 한우 농장을 하시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동물들도 힘들잖아요. 사람은 춥다고 말이라도 하는데요. 동물들은 말도 못하고요. 겨울엔 동물도 사람도 따뜻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아, 그쵸. 그 뭐 이렇게 히터 틀어놓긴 하던데 그렇다고 이렇게 또 뭐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얼마나 추울까 소들이. 예, 속는 숲도 길어가지고. 그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6238님, 오늘 할아버지도 와서 대봉감을 첫 수확하고 왔습니다. 대봉감. 할아버지께서 30년 넘게 대봉감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큰 대봉감은 거의 수박만 해요. 에이, 거짓말. 에이, 감이 수박만 하다고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겨울 간식은 물론 잘 익은 대봉감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한여름에도 별미거든요. 다들 맛보셨으면 좋겠네요 해주셨거든요. 진짜 큰 대봉감이 수박만 하나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왠지 이거 군대에서 비둘기 보고 막 무슨 용 봤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인데, 아, 대봉감 제가 알아보고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최형숙님, 토요일에 딸이 패딩 점퍼 선물해주면서 출근할 때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패딩을 벌써 입니? 하면서 옷장에 걸어뒀는데요. 아유, 오늘 아침 얼마나 추운지 깜짝 놀라서 그 패딩 입고 나왔네요. 아직 달력은 가을인데 겨울이 작년 기억을 잊고 서둘러 왔나 봅니다. 거미의 기억 상실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자, 오늘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어도요, 추첨 통해서 총 30분에게 소곱창 로제 떡볶이 다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당첨자 명단은 허지웅 씨 홈페이지 선곡표란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내일 맛맛 코너 주제 버섯이에요. 버섯 맛집? 의구심이 좀 들지만 내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엔딩송 2430님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종일 누워 있었는데 어린 우리 딸이 엄마 많이 아프니까 자기가 밥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저 딸 잘 키웠죠? 우리 딸이 좋아하는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예,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릴 거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나쁘게